드디어 어제부터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그 통제 락다운과 같이 아니면 집에 스테이홈처럼 집에 머물게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들 미국, 유럽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줄고 있는 나라도 있고 여전히 환자가 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몇몇 나라들은 이 소위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라든지 엄격한 것들을 좀 이징하는 완화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실직이라든지 회사 도산이라든지 공항, 대공황까지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점차 안정세에 들어간 국가들은 중국도 이미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3월 22일부터 이제 한 달 반 동안 5월 5일까지 어린이날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또 유흥시설 이런 강력한 집회 자제를 이제 해왔죠. 또 국민들이 많은 협력을 했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것은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 효과로 환자가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했고, 이제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두 분야로 나눠서 정부가 5대 기본 수칙, 또 보조 수칙, 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진 않겠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죠.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2m, 1, 2m를 유지하자는 거죠.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 표현이 아주 진짜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참 좋은 표현인데 실천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조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그래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이게 항상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또 고3 수험생이나 학교 가는 학생들이나 이게 정부가 증명서를 줘서 아프면 직장에서 면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지키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사실 다행히 5월, 6월, 7월에는 아픈다라는 게 이제 감기나 이런 호흡기 증상보다는 배탈 설사 이런 거 식중독일 텐데 지금 손 씻기나 위생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의 그 다중 이용도 줄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또 식중독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는 크게 아플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프면 열이나 기침이 나면 사실 5, 6, 7월 이 여름에 독감이 돌 리도 없고요. 감기 조그만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기침 에티켓,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한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줄었어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면 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3, 4일 집에 머물기보다는 코로나19를 빨리 진단받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철에 감기 환자도 많고 코로나 구분도 많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3, 4일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겨울철에는 맞는 수칙일 수가 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또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무는 것도 이게 좀 난감한 일이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왜냐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왔을 때 이미 많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챙겨서 이 기본 수칙이라고 그래서 고지식하게 지킬 게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방역, 그러니까 개인 방역에 더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사회생활 중에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뭐 기본 수칙, 보조 수칙, 여기도 보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방역 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방역 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그래서 좋은데 사실 방역 관리자라는, 그럼 누가 방역 관리자가 될 거냐? 방역 관리자는 좀 전문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역 관리자는 아마 회사라든지 부서의 장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총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될 텐데, 이 방역 관리자에 대한 조건, 교육, 미리 좀 그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각 단체나 조직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방역관리자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 건강관리자라는 것이, 이 방역이라는 용어도 참 제가 생각엔 좋은 용어기도 하면서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방어한다, 디펜스, 역질, 역병,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방어하는 관리자. 이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우도하죠. 감염 관리자가 오히려 더 알아듣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 안전 관리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방역이라는 용어는 참 두루두루 써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도 딱 한마디가 이제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 속 방역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영자지를 봤더니 라이프 스타일 쿼런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쿼런틴이라고 하면 또 검역인데, 이게 좀 용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역이라는 게 사실 싹 들어오는 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내용은 정확히 따져보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참 어려운 용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보조 수칙 좋습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그래서 뭐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탈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또 방역관리자께서 이제 관리할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제 활력도 좀 살려야 되고, 코로나19의 재발도 막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칙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 어제도 수칙을 보고 이제 부처를 봤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병원입니다. 의료기관 방문할 때 어떻게 하라. 일반인들이나 의료기관, 병의원, 병원 방문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 또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통제에 있어서 이제 정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에 한, 공중보건 방역 시스템이 있고, 또 국민이 있고, 또 보건의료 지금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하는 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빠진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의료기관 방문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전망은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당장 올 여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또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고 생활 속 고리두기로 하지만은 코로나19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인 위생이라든지 집단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망이 어떠냐?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자면 이제 올 여름 5, 6, 7, 8 정도는 날씨도 덥고 바이러스가 환경 내 생존하기도 좀 어렵고 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들이 많이 늘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 또 국민들이나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이미 지난 3, 4개월 동안 이 코로나19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어요. 학습 효과가 쌓였다고요.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아마 산발적 사례는 좀 꾸준히 있을 것이고 또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 안팎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공항을 완전히 폐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정도죠. 문제는 이제 어떤 뭐 집단 집회라든지 종교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집단 발생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집단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걸 최소화한다면 이 한여름은 좀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일상도 하면서 방역이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가을에 큰 유행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재충전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력도 어느 정도 살리는 기회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건의료에 실제 환자들을 보는 병원에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휴가를 좀 당분간 좀 보내줬으면 좋지 않나. 뭐 병원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좀 이 헌신한 현장의 보건의료인들한테 좀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지금 가을에 또 큰 유행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좀 보너스를 줬으면 좋지 않나. 지금 뭐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화로 많이 갔죠. 이미 2, 3주 동안. 지난 선거 이후에 많이 릴렉스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병원은 아직도 긴장 상태고 야근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부서별로 고생을 많이 한 부서들은 좀 휴가를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